잠시 멈춰서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배워온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도 확실히 아닙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 오직 1%만이 성공의 진정한 비결을 적용할 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이 세계부의 거의 전부를 소유하는 이유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것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다음 몇 달 안에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육성되고 받아들여진 아이디어는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학위, 어떤 추가 근무 시간 또는 지금까지 받아본 어떤 재정적 조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번뜩이는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통찰의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움이나 게으름 때문에 묻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압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한 달에 45,500원을 받고 복도를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터무니없죠? 그날은 아무도 그 쓸려진 복도가 저를 궁핍함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한 사업의 씨앗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바뀐 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재적인 영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했던 단순한 아이디어였고, 자원이 없어도 보장이 없어도 그저 중요한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확신만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무 작다, 비실용적이다 또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겨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그냥 놓아버렸습니까?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에 몇 번이나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을 마치 법처럼 받아들였습니까? 그런 목소리들은 물려받은 믿음, 가족, 학교, 문화가 심어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기다려야 한다고, 저축해야 한다고,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아이디어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영양분을 줄 때 번성합니다. 아이디어를 살아있는 힘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포착하세요.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즉시 기록하세요. 생각만 하는 것을 넘어 종이에 옮기세요. 이것은 미루는 습관의 고리를 끊습니다. 머릿속에만 머무는 아이디어는 첫 번째 의심에 죽습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질문을 하세요. 가장 적은 위험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이 아이디어를 증명해야 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완벽한 계획을 만들지 마세요. 최소 실행 가능 단계를 설계하세요. 저의 경우 최소 단계는 큰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45,500원을 받고 그 복도를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행동이었습니다. 노출이었습니다. 배움이었습니다. 그 후 규율을 가지고 실험하세요. 아이디어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작은 주간 목표를 설정하세요. 간단한 지표를 정하세요. 이번 주에 몇 명에게 접근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제안을 할 것인가? 그것을 더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몇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의도를 일상으로 바꾸세요. 일상은 망설임을 없앱니다. 일상은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행동을 반복하면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 일을 성취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두려움에 솔직하게 맞서세요. 첫 번째는 거의 항상 수치심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저는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적 두려움입니다. 돈을 잃으면 어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존재론적 의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각각의 두려움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응답하세요. 수치심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금전적 두려움에 대해서는 저렴한 실험을 만드세요. 실험하고 검증하고 배우세요. 능력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술을 아주 작은 습관으로 나누고 매일 하나씩 연습하세요. 30일 동안 당신의 능력을 높이는 10가지 작은 행동을 취하세요. 능력이 두려움을 해소합니다. 또한 당신의 아이디어를 오늘날의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려하세요. 모든 아이디어가 물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에는 지식을 디지털 상품, 시간제 컨설팅, 구독 서비스 또는 고객을 유치하는 콘텐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디어가 저에게 청소 서비스였던 것처럼 지역 서비스라면 확장 가능한 모델을 생각해 보세요. 아웃소싱, 팀 훈련, 프로세스 표준화. 만약 지식 기반의 무언가라면 출판하고 기록하고 온라인 워크숍을 제공하세요. 인터넷은 저비용 검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간단한 페이지를 만들고 상징적인 선판매를 제안하고 반응을 관찰하세요. 검증은 이론적인 계획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흔히 제기하는 반대 의견들을 살펴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 위험해요. 각각의 반대 의견을 진단 질문으로 바꾸세요. 매일 얼마의 시간을 결과 없는 활동에 쓰고 있습니까? 매일 30분을 어디에 재할당하여 당신의 아이디어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테스트를 위해 실제 필요한 돈은 얼마입니까? 종종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에 대해서는 자원 목록을 만드세요. 비디오, 책, 물어볼 사람. 배움은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완벽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용적이고 시간 순서대로 무언가를 시각화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의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12개월이라는 마감 기한을 정하여 그것을 실제 수입원 또는 가치 있는 배움으로 바꾸세요. 이 12개월을 분기별 목표로 나누세요. 첫 번째 분기에는 아이디어 포착 조사 최소 실행 가능 단계, 그리고 첫 번째 판매 또는 첫 번째 서비스 제공. 두 번째 분기에는 피드백, 반복, 작더라도 존재감 구축, 간단한 웹사이트, 프로필, 연락처 네트워크. 세 번째 분기에는 체계화, 프로세스 문서화, 시작, 누군가 훈련시키기, 가능한 것 자동화하기. 네 번째 분기에는 결과 평가, 가격 조정, 확장 가능성에 집중. 연말이 되면 실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정보는 희망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이제 변명 없이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잡고 다음 12개월 동안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축소하지 마세요. 종이에 옮기세요. 그 아래에는 다음 24시간 안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계를 쓰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3명의 사람을 적으세요.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 솔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낙담할 때 당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단순한 행위, 아이디어 식별, 미세 행동, 네트워크가 당신과 가능성 사이에 얼어붙은 벽을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승리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주 말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잘된 점을 적으세요. 보낸 이메일 한 통, 걸었던 전화 한 통, 긍정적인 댓글 하나. 이 기록들은 몇 달 안에 발전의 증거가 될 자료를 형성할 것입니다. 제가 청소로 받은 첫 번째 수표를 보았을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이디어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이 확신은 연료입니다. 소중히 간직하세요. 마지막으로 실수가 있을 것임을 받아들이세요. 저는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각각의 실수는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였습니다. 실수는 일찍 테스트할 때 저비용이고 완벽한 계획에 수년을 보낼 때 비싸집니다. 배움과 함께하는 속도를 선호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면 다음 한 달 동안 당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30가지 구체적인 행동, 근무일마다 하나씩을 약속하세요. 추적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잠재 고객 대화 성과물, 그리고 30일 후에 결산을 하세요. 만약 이것을 12개월 동안 규율을 가지고 반복한다면 단순한 아이디어를 당신의 청구서를 지불하고 당신을 발전시키는 무언가로 바꾸는 기회는 이론이 아니라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단순함을 깊이 없음과 혼동하지 마세요. 잘 실행된 단순한 아이디어는 압도적입니다. 저는 복도와 걸레 한 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줄의 글로, 보낸 제안 하나로, 시작된 대화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번성하는 사람들과 정체된 사람들을 가르는 것은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키워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당신의 아이디어를 쓰고 가장 작은 단계를 정의하고 지금 행동하고 반복하세요. 아이디어가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제 삶의 많은 부분 동안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성공은 가장 지능적인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저는 벽에 학위가 걸린 똑똑한 사람들이 위대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조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저를 수년 동안 갇히게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번성할 수 있을까? 진실은, 지능은 번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총명하고 학위로 가득 찬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며 사는 것을 보았고, 제대로 글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대비 속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프로그래밍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풍요롭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족하게 사고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돈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다, 이른 고통이다, 부자는 정직하지 못하다와 같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 말들은 마음속에 코드가 되어 조용히 작동하며 결정을 방해하고 결과를 형성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더 많은 지능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결코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이 어렵다고 믿는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푼 한 푼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믿는다면 삶은 당신에게 정확히 그것을 줄 것입니다. 끊임없는 고투를. 과학은 이미 인간의 뇌가 정신적 지도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인지 필터로 변형됩니다. 즉, 당신은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눈앞의 기회를 문자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치 등대처럼 빛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것들을 실제라고 여기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해버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던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시간, 아니 온종일 일했지만 은행 장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주가 나를 가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하는 듯한 기분에 갇혀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던 사고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에는 육체 노동만이 부를 창출한다고 믿었지만 실은 부는 보이지 않는 의식의 차원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덜 일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생산해냅니다. 그들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핵심 원리를 이해했을 뿐입니다. 즉, 투입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가치에 대해 보상받는 것이며, 그 가치는 무모한 힘이 아닌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패턴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이 운명적으로 가난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기회를 마다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반대로 비록 그 방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듯한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정신적 진동에 반응하고 그 진동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가능성의 흐름을 방해하는 주파수를 방출하는 셈입니다. 수년 동안 저 역시 바로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방해했습니다. 더 공부하고 강좌를 듣고 학위를 따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실패의 감정을 피하기 위해 끝없는 준비만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심이 남아있을 때조차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으로 시작했고 아는 것을 활용했으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지능은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동이 능력을 일깨우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오늘날 저는 지능 부족이라는 믿음이 어떻게 꿈을 산산조각 내는지 명확히 봅니다. 뛰어난 사람들도 숫자에 약하다는 생각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다고 믿어 가르치거나 창조하거나 혁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지능은 가변적입니다. 인간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사용 방식에 따라 스스로 재구성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음을 더 많이 단련할수록 더 많은 연결이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이 행동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체의 완벽한 덫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늘 목격합니다.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대대로 물려받은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더럽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라고, 번영은 자신의 가치를 배신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번영을 원하면서도 그 욕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흐름을 방해합니다. 우주는 모순에 보상하지 않고 명확함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의도, 믿음, 그리고 꾸준한 행동을 하나로 모을 때 결과는 거의 필연적이 됩니다. 저는 자주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끌어당긴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는 무엇이 가능하다고 믿는지에 따라 정의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 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스스로 검열하지 말고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아마도 돈은 문제를 일으킨다. 나는 돈을 다룰 줄 모른다. 혹은 돈 있는 사람들은 남을 잊는다와 같은 문구들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문구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들이 절대적인 진실인가? 아니면 그저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생각들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들은 당신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대대로 물려받은 개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해방적인 교훈 중 하나는 당신이 배워온 것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들을 대체하면 됩니다. 모든 제한적인 믿음은 감정과 함께 반복된 생각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그 반대를 반복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패턴을 재프로그래밍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강력한 확언을 되뇌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은 내게 아무런 노력 없이 흘러온다. 나는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내가 적용하는 모든 아이디어와 함께 나의 가치는 성장한다. 처음에는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반복이야말로 잠재의식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화건이 시각화와 결합될 때 동기부여 및 끈기와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을 높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당신의 뇌가 믿기 시작하고 일단 뇌가 믿으면 당신의 행동이 변하며 그에 따라 결과가 따라옵니다. 흔한 실수는 긍정적인 사고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집중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무엇을 강화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그것들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수록 더 많이 자라납니다. 매일 두려움에 물을 주면 두려움이 꽃을 피우고 믿음에 물을 주면 믿음이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둘 중 어느 것이든 수확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성공은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유일한 지능은 믿음이라는 지능입니다. 나머지는 우주가 당신에게 가는 길에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당신이 자신에 대해 그리고 돈에 대해 믿는 것을 바꿀 때 세상 전체가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회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단지 당신이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주위를 둘러보세요. 오늘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살펴보세요. 그것은 무엇이 가능하다고 믿는지에 대한 정확한 반영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단지 피드백일 뿐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는 피드백인 것이죠.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당신의 주파수를 바꾸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결코 지능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의식에 관한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강당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 무대 위에서는 한 남자가 너무나도 확신에 차고 명료하게 말해서 마치 공기마저도 그의 지배를 받는 듯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 고프였습니다. 저는 그를 완전히 매료된 채 바라보았고 제 안에 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런 용기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하지만 이내 또 다른 목소리, 더 크고 잔인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너는 결코 그처럼 될 수 없어. 너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너를 비웃을 거야. 그것이 바로 저의 감옥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날 빌은 모든 것을 바꾼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제 영혼을 번개처럼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수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내게 바라는 사람인 척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썼습니다. 직장에서는 하나의 가면을, 친구들과 있을 때는 또 다른 가면을, 그리고 집에서는 또 다른 가면을 말입니다. 울고 싶을 때 웃고 동의하지 않을 때도 동의했으며 소리치고 싶을 때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어울리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용의 대가는 바로 제 존재의 본질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너무 야심차게 보이지 않으려 꿈을 침묵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비웃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 배우자, 동료 등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다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미지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들이 이것을 안전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려움에 맞서기로 결심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손에서는 땀이 났고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면 망신당할 거야, 창피할 거라고. 그리고 저는 거의 그 말을 믿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 더 조용하지만 더 단호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냥 너 자신이 되어라. 그래서 저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고 생각을 놓치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연설을 마치고 저는 모든 것을 바꾼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비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완벽함은 사람들을 소외시키지만 취약함은 연결시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저는 점진적 진정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는 진정한 저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더 드러내도록 허락했습니다. 비록 떨릴지라도 제 생각을 말했고 부끄러울지라도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던 노력을 멈추고 저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적절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습니다. 삶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으로 행동할수록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진정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은 존재하는 가장 큰 재정적 장애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모든 번영은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표현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풍요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진실을 통해 흐릅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끌어당기고자 하는 것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듭니다. 마치 우주에게 나를 믿지 마세요. 나조차 나를 믿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주도 똑같은 수준의 망설임으로 응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주장할 수 없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논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기여할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곤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입을 열면 사람들이 저를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여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지만 당신을 내면 깊숙이 갉아먹는 그런 종류의 감옥입니다. 점차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의심은 바로 이런 힘을 가집니다. 당신을 단번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안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도 이런 감정을 알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거절당하면 어쩌지?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이 재생하는 노래입니다. 그 소리는 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당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 재생됩니다. 더 해로운 것은 시도하여 실패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도조차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당신을 납득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설득하며 놓쳐버린 기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시작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됐다는 감정은 그저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낸 일종의 정신적인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저의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 사실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청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경험도 전무했으며 가진 자원도 보잘것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의심의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모든 것이 잘못되면 어쩌지?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면 어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진정으로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그 호기심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네라고 답했고 제가 저지른 모든 실수는 저를 얽매던 의심의 사슬을 조금씩 끊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심이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비로소 힘을 잃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해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의심은 명확한 방향이 없거나 정체되어 있을 때 고개를 듭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 당신의 뇌는 그 공백을 불안감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행동하면 뇌는 그 공백을 배움으로 메웁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덜 느껴서가 아니라 움직임을 불확실성에 맞서는 자신의 무기로 활용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멘토 중 한 분인 나이팅게일에게서 들었던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이들이 본질적으로 더 유능하다고 착각한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잖아. 저는 그 말을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가 바로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영리하고 더 잘 준비되어 있으며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를 꽁꽁 묶고 있던 진정한 사슬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그릇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겸손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기 때문에 가장 파괴적인 것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포부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겸손의 미덕이라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방해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믿으면 우주는 오직 그 믿음을 비추는 경험만을 당신에게 가져다 줍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확신을 비춥니다. 의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미루고 살았는지 잠시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도들, 소중한 관계들 혹은 새로운 출발들을 첫걸음조차 떼어보기도 전에 스스로 좌절시켰나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더 많은 시간과 자금,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의심의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늘 미래에 대해 말합니다. 언젠가는, 다음에, 내가 할 수 있게 되면. 그 사이에 인생은 소리 없이 흘러가 버리죠. 그리고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신호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이 기다리는 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습관처럼 의식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 속에서 번성하지만 행동과 함께 시들어 버립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할 때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승리 하나, 내딛는 한 걸음, 이루어낸 결과 하나하나가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단순히 시도만 하는 사람에서 실행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리고 더 많이 행동할수록 의심이 뿌리내릴 공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간단하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도전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7일 동안 당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반드시 실행해 보세요.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미뤄두었던 메시지를 보내거나 중요한 기회를 위해 제안을 하거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당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일들 말이죠. 설령 손이 떨려 올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이 당신을 옥죄는 힘을 해체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에는 두려움이 당신을 압도하는 듯 느껴질 겁니다. 둘째 날에는 여전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고요. 셋째 날이 되면 그 두려움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쯤에는 돌이켜보면서 그것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결코 거대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의심에 맞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우주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요. 그리고 우주는 그에 상응하는 추진력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일들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새로운 인연들이 나타나며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조화로운 정렬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정신적 주파수를 바꾸면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경험의 본질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그저 믿음이 비어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두려움 없는 확신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발현되는 용기입니다. 의심이 나타나면 정면으로 마주하고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너는 더 이상 내 길을 좌우할 수 없다. 의심은 당신이 그 명령에 굴복할 때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보장도 없는 첫 번째 믿음의 도약을 결심하고 실수와 좌절, 그리고 인내의 필요성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때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자신감은 성장했습니다. 여정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가 더욱 강인해졌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꿈만 꾸는 사람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구분짓는 시련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행동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우주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준비되었다라고요. 그리고 우주는 과감하게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응답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것은 단순히 생각해 볼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이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움직이라는 강력한 부름이라는 확고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결코 외부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늘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삶의 경험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굳건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질 내용들은 당신을 이 길 위에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은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의 자신보다 단 1%라도 더 발전하고 더 깊이 인지하며 더욱 확신하고 당신의 진정한 힘과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즉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더 깊은 통찰력이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